네, 그렇다면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할까요?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하고요. 계약서 용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계약서가 우리가 여러 장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요. 당사자가 소지한 계약서가 여러 장의 계약서의 동일본이라 하는 부분들을 좀 잘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당사자가 소지한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요.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계약서마다 간인이라는 부분이 필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. 이런 이제 간인을 받을 때에는 입회인이 있는 경우에는요.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입회인들의 간인도 같이 받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계약서 용지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요. 각 장마다 페이지 수를 꼭 표시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왜 그러냐면은 각 페이지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전체 계약서의 원본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중간에 있는 그 몇 장 중에 한 장이 분실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분실된 부분을 가지고 전체 완본이라고 우기는 그런 부분들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용지가 여러 장일 때는 그 밑에 그 표시를 페이지 표시를 꼭 하셔가지고 전체 계약을 한 내용들이 원본이 전체적인 페이지 수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이외에 마지막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기타 주의 사항으로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. 계약서 작성 후에는요, 계약의 효력 발생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날 같은 경우에는요.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런 내용들이 계약서 내용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야 계약서가 작성되고 나서 그 내용대로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계약서가 정본, 부본 해가지고 복사본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도 서명 날인이 있는 한 효력에는 차이는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입회인의 서명 날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. 입회인 같은 경우에는 증거나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회인 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어떤 목적물을 거래했을 때 그분의 뭐 도장이나 기명날인 이런 부분들은 계약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고요.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의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입회인의 서명 날인은 계약의 효력이 없고요. 단지 계약 당시에 입회한 부분은 증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입회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입회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증거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명 날인을 받아보 놓는 것이 아무래도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